일단은 1번 이 운전 형태, 분단전원, 분단전원 운전 형태, 요거는 좀 외우셔야죠. 외우는 게 아니고 푸셨어야죠. 자, 기본적으로 이 병렬이라는 건요, 개통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기본이, 그죠? 그 다음에 단독운전하고 자립운전이죠. 이제 얘네들은 단독운전. 이 단독운전의 키는 뭐죠? 한전 쪽으로 가압한다는 얘기고, 얘는 가압이 아니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되는 거는 이운전이라는 얘기죠. 단독운전. 왜냐면 한전 쪽으로 가압하게 되면은, 자, 여기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한전 측이 있고 여기 이제 분단전원 측이 있고 두 개 다 같이 로드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연 상태에서 여기도 가압하고 여기도 조류를 줬다는 얘기는, 여기 부하에 공급하는 전력이 남으니까 한전 쪽 가압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여기 다 썼으면 이쪽으로 가압 되겠어요? 아니면 조류가 안 흘러가죠? 물론 전압은 형성돼 있더라도.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배전선로에는 거의 다 뭐예요? 2F2D라는 얘기죠. 2F2D의 핵심 키는 뭐죠? 뭐 이렇게 있다. 여기에 뭐예요? 이게 소이온 시간이죠. 이온이 소호가 되어야 되는데 얘가 계속 가압하니까요, 여기 공기 분자들이 소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폐 서지가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전 측의 보호협조가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이게 키고요. 첫 번째 보호협조의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접지가 돼 있어가지고 유효 접지인데 이쪽에서 유효 접지 시에 이쪽에서 계속 전압을 공급하면 여기에 전위 상승이 일어날 수 있죠. 절연협조의 문제가 되겠죠. 이런 얘기를 싹 빼놓고요. 우리 처음에 이 단독운전에 뭐라고 나누면 이제 건축전기에서 이게 발성배전 시각이고요. 건축전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 감전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감전이 뭐 건축전기나 전기 안전에서 다루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뽀개지면은 여기에 이 배전솔레에 붙어 있는, 여기 수많은 배전솔레에 붙어 있는 병원, 뭐 공장, 뭐 프레스, 얘네들이 정전되게 되면 더 큰 인명사고가, 한두 명 죽는 건 일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발성배전은 큰 거야. 큰 계통을 바라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인체 감전 뭐 그게 아니고요. 절연협조, 보호협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급 예비력과 운영 예비력이죠. 특히 중요한 건 이 운영 예비력 중에서도 1차, 2차, 3차 예비력, 그 수식하고 시간하고 공급 용량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요번에 추가된 게 상향 예비력, 하향 예비력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향 예비력, 하향 예비력은 걔네들은 소음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바로 회복되는 그 능력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번 푸시고 1번 푸셨어야 되고 2번도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은 푸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은 세모. 첨드부하 운전이라는 건 좀 이게 솔직히 저는 이거 문제를 처음 보는 순간 뭘 쓰라는 얘기지? 첨드부하 운전의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에너지 뭐 믹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니면 첨드부하에 대한 뭐 대책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거 뭐 대책을 쓰라는 건지 첨드부하 운전에 대한 정의를 쓰라는 건지 좀 약간 애매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들은 아까 이제 쓰신 것도 저랑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해서 쓴 거고요. 요거 기출이죠? 이거 최근에 건축전기에서 나왔던 거야. 당연히 푸셨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네들은 이제 인계 온도가 2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2종은 2개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도 원래는 푸셨어야 돼요. 기출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에 5번. 5번은 선생님들 기본 문제. 랭킹 사이클. 그 다음에 6번은 효율 문제. 당연히 푸셨어야죠. 이거는 못 푸는 사람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공부 1년 차에도 푸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거 일반적인 많이 나왔던 문제잖아요.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PI를 내리는 방법, 그러니까 동선을 줄이는 방법, 아니면 고정선을 줄이는 방법, 그것까지도 같이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외우기 싫지만 계속 나오니까요. 냉각 방식. 이번에 변압기 냉각 나오고요. 뒤에 가면은 발전기 냉각 나왔죠. 그죠? 냉각 문제는 발성 배전에서 세 문제야. 발전기 냉각, 변압기 냉각, 케이블 냉각. 요 세 개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거는. 푸셔야 돼, 무조건.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이 변압기 냉각이 암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냉각은 자료가 없고. 수소 냉각은 자료가 없고, TR 냉각은 저기 없고. 그 다음에 냉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들. 얘네들은 일단 냉각 매체가 뭐냐? 냉각은 이것만 알면 돼. 매체가 뭐고 순환을 어떻게 하느냐? 매체는요, 고체, 액체, 기체지 뭘. 그죠? 고체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액체하고 기체는 돌릴 수가 있죠. 돌릴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돌린다는 거, 순환하는 거, 돌리는 거를 기계로 돌리면은 강제, 밀도차, 이 덴서티 이런 걸로 돌리면은 자연순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접촉을 어떻게 하느냐? 직접 하느냐? 간접 하느냐? 냉각 매체는, 냉각은요, 다 이거야. 이 하나, 둘, 세 가지로 그 기술을 분류하고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할 때도요, 무작정 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얘들의 원리를 알고 암기하셔야지 암기가 잘 돼요. 그런 얘기고. 9번은 못 풀어. 8번은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없었을 거다. OLTC. 그 대신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제발 OLTC에다가 얘네들을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아셨죠? OLTC의 원리, 그 다음에 종류, 직접식, 간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형이 있고, 리액터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자속 가변형이 있고, 전압 가변형이 있고, 이 기존의 문제에다가 합쳐놔야 되는데, 결국에는 애들이 돌아가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동작 시퀀스, 시험을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초출이니까요. 그래도 다시 정리해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8번. 그 다음에 9번은 기본 문제고요. 차단기 트립 방식. 이 중에서도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DC 트립 방식이 일반적인 거죠.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 있는 렉터파이어. 예, 그거 DC 차단. 그죠? 그거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책에 있는 거죠. 10번은 제가 한번 이거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전력계통 책에. 주파수. 자, 수용가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모터지. 그 다음에 수용가에는 변압기 없어요? 그 다음에 수용가에는 라이팅인데, 라이팅. 이거 옛날 얘기지. 이거 옛날 방전등 시절 때 얘기지. 지금 이 라이팅 대신에 뭐가 있어요, 지금? LED에 뭐가 있어요? SMPS가 있지. 그죠? 근데 우리 개통책에서는 뭐가 없냐면 얘가 없어, TR. 우리 주파수에 따라서 이 TR이 어떻게 변하고, 전동기, 이거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60Hz 계통에서 주파수가 과부하로 떨어졌어. 그래서 전원이 50Hz가 됐어. 즉 기기는 60Hz 전격인데 이 소스 전원 측이 50Hz가 됐어. 저주파수가 됐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죠? 제일 첫 번째가 이 자석에 대한 얘기죠. 전동기나 TR이나 다 자석을 사용하는 기계들이죠.
그래서 얘의 자석은 F분의 2죠. 그러면은 전격 전압하에서 주파수가 전격 전압 기기에서 주파수가 떨어졌으니까요. 얘가 올라가죠. 자석이. 그러면 자석을 만들려면은 자화 전류가 올라가죠. 당연히 손실이 증가되죠. 효율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오메가 L이니까 얘가 떨어졌죠. 아, 이건 좋네. 퍼센트 임피던스는 떨어지는 건 좋네요. 그죠? 둘 다 공통사항이에요. 이거 철심을 가진 모든 기계는 이게 기본 원리야. 기본 원리고, 그 대신에 전동기는 뭐가 더 있어요? 토크가 더 있죠. 그것만 더 써주셨으면 좋았겠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 개통공학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단축돼 가지고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개통의 운영자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죠? 뭐 얘가 안정되지, 주파수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야지 안정된 전원. 예. 그 다음 P하고 또 F하고 관계가 있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요, 공학시험이기 때문에 입으로 아니면 글로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책에는 다 글로 돼 있어도 전부 다 배운 수식 이걸 응용해 가지고 답안지를 쓰셔야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11번은 좋은 문제입니다. 요거는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25점짜리로 사실은 냈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가 기본적으로 대칭제표법은 기본적으로 다 결과식까지 암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뉘앙스가 약간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합격하시려면. 이선질학식 B시상 이선질학식 A상의 전이상수이 얼마예요? 밑에 뭉태기로 있고 여기 3Z0, Z2에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아, 밑에는 이거 Z0, 이렇게 해서 하나, 뭉태기 2개, 3개 있고 Z2, Z3, Z3, Z1. 그죠?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연습하라 이거죠. 맥스웰 방정식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 공부하신 분들은 1교시가 쉬웠어요. 10문제 거의 다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그 다음에 좋은 문제들로 배치. 왜냐면은 이 전통적인 문제하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 2-3문제 정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잘 낸 것 같아, 1교시는. 제 출제자 입장에서. 우리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피곤하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잘 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그림 그리셨어야 돼요. 그죠? 단순 병렬은, 자, 병렬이 들어가면요, 병렬. 자, 병렬. 연계. 가. 병렬은 무조건 연계예요. 연계. 그래서 여기다 제가 근데 이제 갑은, 자, 단수는 갑이 아니죠. 자체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소비, 자수. 역성은요. 아, 당연히 병렬이니까 연계되고 역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독운전은요. 연계 아닙니다. 근데 가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밑에 자립. 연계운전이 아니죠. 가압도 아니죠. 이거 4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아마 다음에 이거 나오면요, 이거 다 쓰신 다음에 맨 끝에다가 비교표 하나 넣으시면은 한 8점에서
7점 정도 맞으실 거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점수를 받으셨을 분은 이 뭐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단도운전, 검출법, 전압, 위상, 도약법. 그죠? 전압, 위상, 도약법. 그 다음에 뭐 시프트 주파수법. 그 다음에 무효전력 보상법. 아니면은 뭐 전동 차단 방식. 공부하시고요. 저라면 단독 운전에 대해서 더 썼을 겁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1점. 패스. 그 다음에 예비력, 최대 수요 전력 분해,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못 쓰겠지만요. 요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 KPX. 적정 공급 예비력 산정 기준. 그 다음에 요거 외우셔야 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4.5기가였어요. 이게. 4기가, 3기가, 2기가, 1기가 했어. 근데 이게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5기가 늘어나면서 뭐가 추가됐어요? 4.5기가 이상이 추가됐죠?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물론 요거 다 안 써도 돼요. 문제는 요게 중요한 거야. 요 범위를 바뀐 걸 알고 있느냐. 그래서 위에가 공급 예비력이고 밑에가 운영 예비력입니다. 공급 예비력이 크게 돼 있죠. 그거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관주 경심이었잖아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서 경보 수준은 아닌 준비 단계가 더 늘어나면서 이게 공급 예비력이었죠. 요거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거 외우라고 했죠. 운영 예비력에서. 그래서 주파수 제어 이거. 그 다음에 얘하고 관련된 그림이 뭐였다고요? 여기 안 넣었는데 이거였죠. LG, A. 그죠? 여기 부하의 자기 제어력. 가바나 프리, AGC, ELD.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GC가 있어요. 2차 10분에서 30분. 이 AGC가요. 보통 10분에서 30분이다 이거예요. 얼마? 1.4기가. 이거 절대 그렇게 못 외워요. 요 그림에다 다 넣으셔가지고 외우셔라. 아셨죠? 그래서 얘하고 세트예요. 세트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제일 빠르죠. 이거 10초, 2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5에서 10분이고요. 이거 시간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요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이제 넣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없어. 조속기 있고 조속기 넣고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가 없는데요. 상향, 하향, 예비력. 이거 중요합니다. 과부하로 주파수가 떨어졌어요. 자, 주파수가 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죠. 주파수가 떨어지는 경우는 발전원, 탈락, 부하, 증가죠. 떨어진 거를 다시 올리는 거, 바로 올리는 거. 우리는 이런 걸 상향 예비력으로. 그 다음에 부하가 갑자기 줄어들거나요. 발전기가 더 병입됐어. 그럼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는 건 다시 적정 주파수로 내려야죠. 우리는 이런 거를 하향 예비력이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과부하만 생각했지만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거야. 정부 정책에 따라서 폭력을 겁나게 했습니다. 제주도에다가.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발달해서 중국 자본이 막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빵빵빵빵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다가 중국 자본이 싹
빠져나가니까 짓던 건물들을 하나도 안 짓고 부하도 안 늘어나요. 그리고 근데 거기다가 풍력을 쫙 뭐 애월에다가 풍력을 쫙 하니까 뭐야? 주파수가 쫙 올라갑니까? 그래서 하향 예비력 할 때 뭐 했어요? 발전 제약이 들어갔죠. 이게 민원이라는 얘기죠. 돈 벌려고 설치했더니 돌리지 말래. 풍력을. 그래서 한동안 이 발전 제약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 그죠? 옛날에는 전통적인 이 주파수 하락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주파수 상승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상승을 이게 LVRT 전압 떨어지는 거, 주파수 떨어지는 거, LFRT 전압이 올라가는 거, HVRT 그 다음에 HFRT. 네? 그러니까 하이 볼테지가 되더라도 라이드 스루 붙어 있어라. 하이 프리퀀시가 돼도 붙어 있어라. 로우 볼테지가 돼도 붙어 있어라. 로우 프리퀀시가 돼도 붙어 있어라. 이 네 가지 기준을 만족한 이러한 인버터를 써라 이 얘기죠. 그죠? FRT 굉장히 중요해. FRT도 네 가지가 있는 거야. 폴트 라이드 스루, 과전압, 저전압, 과주파수, 저주파수 때 계통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발전기. 대용량 발전기들은 그렇게 하고, 소용량 발전기들은요, 분단 전원들은 붙어 있으면 안 돼. 그죠? 어디 계통이 움직이는데 조그만 것들이 붙어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가야지. 큰 놈들만 붙어 있더라요. 큰 놈들. 그런 얘기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첨두부하 운전, 양수 발전, 첨두, 중간, 기저. 그래서 이거 주파수 제어를 하란 얘기죠. 부하가 증가됐으니까 주파수가 떨어지니까 조속기에 의해서 발전력을 늘려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음성이 우수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얘들을 시프트 해야 되죠. 시프트. 네, 부하를 옆으로 벌려야 돼요. 피크 컷, 피크 시프트. 이 얘기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소음성이 우수해야 되고요. 연료 조절이 용이하고. 왜냐면은 껐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력 같은 거는요, 기동 경지에 이상이 없을 거. 그래서 화력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여기 기력, 이게 5에서 6%잖아요. 화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열응력 때문에. 얘 2에서 2%짜리는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비가 싸야 돼요. 근데 건설비가 싸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는 전기 가격이요. 여기는 고가고요. 여긴 저가여야 돼요. 전기가 고가고, 여기 설비는요, 당연히 여기가 고가예요. 여기가 저가가 돼야 돼요.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첨두부하와 기저부하. 그죠? 원자력 비싸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얘네들 그냥 조단위잖아, 조단위.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믹스죠. 에너지 믹스 얘기도 좀 떠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책에 없는 건데 넣었어요. 첨두부하 운전 효과는 예비력. 자, 첨두부하를 했다. 자, 첨두부하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부하율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이게 수용률. 최대 설비 용량분의 설비 용량이죠. 수용률이란 거는 요거분의 요겁니다. 그죠? 우리 설비를 100% 최대 이 설비 용량이란 건 설비 용량을 100% 다 오온했을 때 요거라고 하면은 최대 실제 부하 운전 시의 최대 예상 요거분의 요거 이게 A분의 B A분의 B가 수용률의 개념이에요. 자, 부하율의 개념은요. 부하율 얘네들 면적
면적을 구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C. B분의 C가 바로 부하율이죠? 이 그림 그려주셔야 돼. 수용률 부하율 나오면요.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이렇게 그리셔야 돼. 자, 이거는 시간에 따른 거죠? 이런 부하율들이 거리에 따른 거는 우리는 분산 부하율로 나타내고, 이거는 뭐 여기서 묻는 게 아니니까요. 항상 어떤 물리량들은요, 우리가 시공간에 살잖아요. 어떤 물리량들은 보통 모든 공학에서는요, 시간과 공간으로 나타냅니다. 모든 물리량들은. 물리가 그거잖아. 물리가 항상 시간과 공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줄였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부하 평준화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 평준화가 왜 좋냐? 왜 좋겠어요? 첫 번째, 예비력을 감소합니다. 예비력. 두 번째, 품질이 우수해집니다. 품질. P하고 Q에 의해서 주파수하고 전압. 즉 델타 F, 델타 V가 0. 즉 F하고 V를 컨스턴트하게 유지해요. 이게 P잖아요. 전력. 그럼 전력하고 상응되는 게 Q예요. P가 이만큼이면 우리 전력계통공학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P가 이 정도면 Q는 약 이거의 2배라고 했죠? 전력계통공학에서 여기 발전소에서 부하로 P를 파워 M 여기 1을 보낼 때 여기 계통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무효전력 여기에 1 보내고 부하에서 필요한 거 1 보내서 P는 1이지만 Q는 2를 보내야 돼. 계통공학에서 그렇게 배웠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Q가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Q는 뭐하고 관계 있어요? P는 뭐하고 관계 있어요? 주파수.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일정하게 했다는 얘기는 주파수 변화하고 전압 변동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일정하게 유지되면 이게 전력 품질이 좋은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 부하 평준화라는 게 그 의미야. 이 부하 평준화를 제일 잘하는 게 바로 ESS예요. 왜? 얘가 델타가 2이기 때문에 소응성이 제일 우수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하 평준화라는 얘기가 그냥 이게 평평한 이게 아니고 전력 품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도 써야죠. 섹터 커프라든가, 그 다음에 분산전원 GFM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뭐 관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써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2종 초전도 1형은요, 그냥 이런 거야. 이렇게. 여기서, 원래는 이거죠? 1종. 1종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초전도체를 유지하는 요 HC. 여기까지가 이제 초전도체를 유지한다 이거죠. 이게 1형. 근데 2형은요, 2개예요. 이게. 여기가 HC1이 있고요. HC2가, 인계점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2종이야. 여기는 이제 중간 혼합 상태고요. 혼합 상태. 여기는 아니고. 초전도 상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초전도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게 2형. 2종. 그래서 고온 초전도 LN2, 냉매가 LH.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죠? 상온. 이 상온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초전도 변압기, 초전도 전동기, 초전도 발전기까지 다 우리가 상용화시키면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걸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BC 이거 명칭은 외우지 마세요. 이거 명칭만 외우시고 원어로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를 뭐 무슨 리비티움 이게 되게 길어.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YBCO 하고요. YBCO 아니면 딴 데는 YB CO 아니면 CCO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BI 2223 외우시고요. 77K. 그다음에 저온은
4.4K. 결국에는 얘를 묻는 거야. 예. 상온에서 초전도에 유지가 되면요, 냉매, 냉각기. 지금 초전도가 이만한데 냉매 비용이 이만해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거야. 초전도, 냉매. 이거 언제 만들었냐면 2000년도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때 2000년도에 초전도 변압기가 1000kV짜리를 만들었어. 1MV짜리. 이거 했는데 상용화 안 하기로 결론 냈죠. 냉매 때문에. 냉매,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발전기 나오고요. 자, 발성 배전은 발전기, 케이블, 한류기, SMS가 발성 배전의 키죠. 네, 초전도 발전기. 초전도 발전기는 특징이 뭐죠? 계좌를 초전도 쓰는 거죠. 보통 발전기 우리 철심의 포화 자석이 얼마예요? 선생님, 철심의 포화 자석이 얼마예요? 우리 사용하는. 네? 선생님 병원에서 가는 이거 MRI 자석 얼마예요? 그냥 가서 그냥 한번 맞으면 끝이야? 네? 병원 전기 설비가 왜 용량이 많이 먹습니까? 걔 때문에 그래, MRI. 10테슬라에 10테슬라. 우리 철심은요, 2테슬라 넘으면 무조건 거의 다 포화돼. 병원 MRI가요, MRI가 10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 MRI 한번 찍을 때 병원에서 옛날에는 전원 설비가 안 좋을 때 껌뻑껌뻑해서. 초전도 발전기가 5테슬라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철심 있죠? 철심 2테슬라, 1.5에서 2테슬라야. 약 2배입니다. 2배란 얘기는 사이즈가 2분의 1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강력한 자괴를 갖고 있으면, 이번에도 문제 나왔지만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한다 안 한다? 주자속이 강력해요. 5테슬라로. 그럼 여기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 파이 A가 얘가 영향 미쳐봤자 뭐 0.1테슬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자 반작용이 크지가 않아. 전기자 반작용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이런 초전도 발전기는 단락비가 크다. 단락비가 크고 이 전기자 자속에 영향 안 받으니까 전기자에 있는 사고, 과도시 영향이 크게 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전기자 반작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 전기자 반작용 이해하실 때 단순하게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석이 주자석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기자 자석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사고시나 고주파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주자석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주자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자석에 의해서 뭐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물어본 거죠? 이거잖아요. 뭐 KW 넣든 말든. 근데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이게 주자석이 이게 바뀌게 되면 얘가 바뀐다. 얘가 바뀌게 되면은 발전기 2G에서 얘가 바뀌게 되면 얘도 바뀐다. 실제 물리적인 현상은 얘가 바뀌는 건데 우리는 얘를 일정하게 놓고 뭐 단자전압의 변화로 고려하면은 해석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EG-IZ가 V라는 공식이 나온 거고, 그죠? 그때 이 IZ가 뭐냐고요, 여기에. 이게 주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그려보면 단자전압을 기준으로. 왜? 계통에서는 지금 단자전압이 붙어 있는 거죠? 얘가 실제로 얘가 변하는 거를 전부 다 우리가 수식으로 고려하면 우리 계산 못 해. 발전기가 계통에 몇 대가 붙어 있는데
100대, 200대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각 발전기마다 유기기전력이 다 변하는 걸로 해석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단자 전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그릴 때는 단자 전압을 기준으로 0도로 놓고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V에서 여기 넘기게 되면 플러스 IZ, IZ에서 R 무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IX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EG. 그래서 발전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얘네들은 딱 보니까 뭐일 때? 지상부하일 때. 100% 역류부하일 때는, 충전 전류일 때는 우리는 이러한 운전을 일정 PG가 일정하다. 이걸 무슨 운전이라고 그래요? 일정 유효전력 운전이라고 하죠. 그죠? 이번에 4교시가 이거 물어본 거잖아.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백타도까지 이어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얼굴들이 낯설어하는데 둘 중에 하나야. 제가 이상하던가 선생님들이 이상하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랭킨 사이클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열량은 들어왔다가 배출하고요. 그래서 랭킨 사이클하고 보시면 되고,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죠? 랭킨 사이클은 카르노 사이클의 등온 과정을 보일러에 넣어가지고 등압 과정으로 만든 거죠. 등압 과정으로. 요게 키예요, 키. 그 다음에 효율은 이거 써야죠. 발전소의 효율이 아니고 효율 향상 대책의 효율 쓰고서 이 효율을 향상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열 올리던가, 그 다음에 뭐 압력을 하든가, 뭐 재열 재생을 하든가, 뭐 이유치 사이클을 하든가.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이클에 대한 효율 개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이클. 이론이니까. 그 다음에 제일 이제 하찮게 쓰는 거, 보일러 효율 향상하고요, 얘 효율 향상하고, 얘 효율 향상하고, 복수기 효율 향상하고, 펌프 효율 향상하고, 발전기 효율 향상하고. 이거 기기 효율이죠. 근데 근본적인 게 뭐다?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여기 사이클 얘기가 없는데 사이클입니다. 요거 재열 재생 사이클. 그래서 얘를 늘리던가, 얘를 재열 재생하던가. 이거 재열. 그다음에 이거 재생.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여기 안 썼는데 여기 위에 뭐예요? 가스터빈을 넣어가지고 복합. 아니면 수은을 넣어가지고 이유체 사이클을 하든가. 그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화력에서는 이 효율 문제가 대박이야.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효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는데, 자, 제가 기술한 거는 우리는 항상 이거를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계산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VI 뭐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이 부하가 변한다고 이거의 가변으로 보는데, 얘도 부하가 변하면요 당연히 코사인 세타도 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정전압 계통이기 때문에 보통 전압은 이것도 전제 조건이 효율 따질 때 전압은 일정하다는 효율을 전제로 해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체계는 얘만 따지지만 얘도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얘까지도 넣어놨다. 풀이에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그림 안 넣었어요. 그래프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프 그리고 설명이라고 돼 있죠. 그래프 그리고 효율 향상 대책 쓰시면 좋겠다. 자, 얘를 줄이는 거. 아몰포스. 자, 아몰포스는 와류성과 히스테리시스성에서 뭘 줄였다?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줄였다. 그 다음에 얘를 줄이는 거.
이거는 자구 미세화나 아니면은 초전도다. 그래서 뭘 줄였다? I 제곱 R을 줄였다. 얘를 뭘 줄였다? pH를 줄였다. 그럼 잘 보세요. PI가 낮으면 우리 이거를 표준 소비율. 그래서 보통 50% 기준으로 나옵니다. 부하율 0.5. 왜 아몰퍼스 한전에서 배전솔로 변압기가 아몰퍼스인데요. 왜 50% 이상 우리 분산전환 연계 용량 50% 이상 붙이기 싫어하죠. 배전솔로 용량에서. 그 이유가 얘를 줄이면은 최고 효율점이 어디로 되냐면은 40%로 돼. 근데 지금 50%도 지금 정부에서 몇 프로로 70% 80%까지 연계 운전하라 하면은 효율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전 쪽에서 기술자들은 자꾸 안 된다는 거고 정부 문과쟁이들은 안 될 게 뭐 있어 해 뭐 이런 거잖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행정 메커니즘이죠. 그게 문과 애들은 기술이 되면 다 되는 줄 알아. 까면 까라식이죠. 그잖아요. 실무자들은 안 됩니다 하고 안 됩니다 하면 뭐라 그래요? 일 못하는 놈. 뭐 이런 거잖아요. 안 되는 거야 기술적으로 최고율이. 그 다음에 초전도가 왜 좋으냐면요. 초전도는 만약에 PI가 일정하고요. 얘를 초전도 동선을 확 줄였어. 그럼 뭐예요? 얘네들은 고부하율에서 최대 효율이 나와요. 좋은 거야. 그래서 초전도가. 그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뭐가? 냉각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초전도를 적용할 때 이런 거야. 이 비용 대비 냉각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이 비용이 더 경제적이다. 그러면 냉각 비용이 크더라도 초전도 변압기를 쓰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